고급 대기업 빌딩 로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평화로운 오전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로비 한쪽에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죠. 그 중에는 오래된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백발의 노인도 있었어요. 낡은 유니폼에서는 희미하게 세탁세제 향이 나고 주머니 속 만년필의 차가운 감촉이 그에게 과거의 무게를 상기시켰죠. 그가 쓰러진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무릎을 꿇는 순간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에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로비에 퍼지고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노인을 발견한 그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그냥 경비원 주제에 이런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이 오늘 방문하는데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말은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의 귀에 들어갔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경비원 노인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노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저릿하게 울렸어요. 40년 전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쓰러진 노인을 돕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바로 그 경비원이 맞춤 정장 차림으로 이사회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의 감동적인 반전이 있기 전까지 강민호 할아버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 무궁화그룹 본사에서 평범한 경비원으로 일했어요. 매일 아침 5시 강 씨는 낡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깔끔하게 관리된 경비원 유니폼을 꺼내 입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죠. 백발이 성성한 75세의 노인. 깊은 주름 사이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창립사진 속 자신의 젊은 모습과 오늘 아침 거울에 비친 노인의 얼굴이 강 씨의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세월은 그의 외모를 바꿨을지 몰라도 내면의 불꽃은 여전했답니다. 강 씨의 작은 아파트는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의 거주지처럼 보였죠. 30년 넘은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그리고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그리웠고 나무 액자에서는 옅은 먼지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침실 한쪽 책상 서랍 안에는 오래된 만년필 하나와 바랜 사진 한 장이 조심스레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그 만년필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씨와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웃고 있었죠. 지금의 박정웅 회장과 닮은 청년이었어요. 강 씨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지만 아무에게도 그 사진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주방에서 간단히 김치와 밥으로 아침을 해결한 뒤 강 씨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경비원들은 항상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강 씨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답니다. 강 할아버지, 오늘도 출근하세요? 아파트 경비원 중 한 명이 물었고 강 씨는 그저 흐릿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죠. 출근길, 강 씨는 언제나 같은 버스를 탔고 버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한때는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지금은 거대한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로 이룬 기적 같은 성장이었죠. 버스 좌석의 딱딱한 감촉을 느끼며 강 씨는 종종 1970년대로 기억이 돌아갔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그 시절, 밤새워 일하고 때로는 끼니를 걸러가며 회사를 키워나갔던 젊은 날의 기억이었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고 주머니는 비었지만 가슴 속에는
꿈이 가득했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했어요. 45분의 버스 여정 끝에 강 씨는 무궁화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58층 높이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빌딩. 이 모든 것이 그의 젊은 시절 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무궁화그룹 본사에 도착하면 강 씨는 가장 먼저 로비를 둘러보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어요. 로비 한쪽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1973년 창립 멤버들의 단체 사진 앞에서 강 씨는 항상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중 왼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청년의 눈빛이 현재 강 씨의 눈빛과 닮아 있었죠. 하지만 사진 아래 설명에는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그 청년의 이름은 어딘가 지워진 듯 보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강 씨의 눈가에 희미한 습기가 맺혔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아파왔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강 씨는 다른 경비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젊은 경비원들은 강 씨를 존경했답니다. 그의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품위가 있었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데 강 씨처럼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우리 세대의 멘토예요. 젊은 경비원이 종종 이런 말을 했죠. 강 씨는 경비원실에 앉아 모니터로 건물 곳곳을 살폈고 가끔은 로비를 순찰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직원들은 강 씨를 친절한 경비 할아버지로 불렀어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젊은 직원들에게 정확한 회사 역사를 들려주거나 힘들어 보이는 신입사원에게 격려의 커피를 권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미소 뒤에 무궁화그룹의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간직한 슬픔과 자부심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관리팀 이동훈 팀장만은 강 씨를 특별하게 대했어요. 다른 경비원들과는 달리 강 씨에게는 항상 존칭을 사용하고 최대한 편안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죠. 강 씨가 근무하는 자리는 항상 로비 가장 좋은 위치였고 야간 근무는 절대 배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월 급여일이면 이 팀장은 직접 강 씨를 찾아와 봉투를 전달했는데 그 안에는 경비원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답니다. 오전 9시 로비가 직원들로 분주해질 때면 현관 유리문 너머로 최신형 고급 세단이 도착했어요. 타이어가 부드럽게 아스팔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중년의 남성 박정웅 회장이었죠. 강 씨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박 회장은 무심히 받아치며 지나갔어요. 하지만 매우 가끔, 아주 드물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칠 때면 그들의 시선 속에 무언가 깊은 비밀이 교차하는 듯 했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잠시 멈춘 것 같았고 강 씨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40년 전의 약속,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의 의미를 오직 두 사람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젊은 여성, 서지연 상무, 박정웅 회장의 외동딸이자 무궁화그룹에 떠오르는 별이었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해외사업부 상무 자리에 오른 그녀는 탁월한 업무 능력과 과감한 결단력으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하버드 MBA 출신의 엘리트로 완벽한 영어 실력과 세련된 매너를 갖추고 있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도한 노력으로 때로는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오늘의 그녀가 있기까지 이전 세대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언제나 강 씨를 그냥 지나쳤지만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처음으로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죠. 당신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로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노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듯이 강 씨는 공손하게 미소 지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했다고 대답했어요.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졌고 눈빛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죠. 지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살펴보는 듯 하다가 곧 전화에 집중하며 걸음을 재촉했고 강 씨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가 매일 지키고 서 있는 이 회사의 진짜 역사는 로비의 화려한 사진 속에 담긴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으니까요. 40년이 넘는 세월, 강 씨는 이 회사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봐 왔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회사가 무너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심각한 위기가 있었지만 항상 기적처럼 회사는 살아남았죠.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마다 항상 어딘가에 강민호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시간은 그날 오후로 흘러갔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강민호 할아버지의 숨겨진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거였답니다. 평범한 경비원으로 알려진 노인의 진짜 모습,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숨겨진 거인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은 무궁화그룹의 가장 큰 해외 투자자들이 방문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고 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답니다. 구두를 반짝이게 닦고 유니폼의 주름까지 정리하는 그의 모습에서 70년대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일으켜 세웠던 그 완벽주의자의 모습이 잠시 비쳤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은 젊은 직원들이 종종 놓치는 노년의 지혜와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주머니 속 오래된 만년필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 만년필은 1973년 외환위기 속에서 박정훈과 함께 회사의 첫 계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강 씨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소중했어요. 로비 한쪽에서 꽃을 정리하던 강 씨의 귀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로비 중앙에서 한 노인이 쓰러진 것이었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에 든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강 씨는 즉시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고 천천히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노인은 의식은 있었지만 가슴을 움켜쥐며 호흡이 불규칙했고 강 씨가 물었을 때 그는 힘겹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답니다. 그 순간 로비 입구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서지연 상무가 외국인 방문객 3명을 안내하며 들어오고 있었죠. 완벽한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무궁화그룹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어요. 지연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었답니다. 아버지 박정웅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해외 투자 성사는 그녀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로비 중앙의 소란을 발견한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뒤 급히 그쪽으로 걸어왔답니다. 강 씨가 쓰러진 노인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본 지연은 이 상황이 그녀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경비원들에게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강 씨를 향해 이런 상황은 뒤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중요한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질책했죠.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몇 번이나 교육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지만 동시에 압박감에서 오는 초조함도 묻어 있었어요. 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긴 깊은 통찰력이 있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그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위기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었죠.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경영 철학은 현대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기업 문화에서 잊혀진 소중한 가치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쓰러진 노인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만 조용히 전했답니다. 지연은 그런 강 씨의 태도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던 걸까요? 더 큰 소리로 이 상황을 당장 정리하라고 요구했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멀리서 관리팀 이동훈 팀장이 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이 팀장은 지연에게 이것은 응급 상황이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지연은 그의 말을 자르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죠. 그냥 경비원 주제에 왜 나서서 이런 소란을 피우는 거죠? 전문가들이 올 때까지 그냥 비켜 있으면 안 되나요? 지연의 차가운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이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팀장은 강 씨를 향해 특별한 시선을 보냈는데,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특별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죠. 마치 경비원 유니폼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40년간 숨겨온 자제력으로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수십 년 전 박정훈과 함께 밤새워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무궁화 그룹을 위해 자신이 감내한 모든 희생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답니다. 경비원 주제에 그 말은 가볍게 내뱉어졌지만 강 씨의 가슴에는 깊은 울림으로 남았어요. 그의 긴 인생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진리였죠. 하지만 젊은 세대는 때로 그 소중한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쓰러진 노인이 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고, 강 씨는 몸을 숙여 그 말을 들었어요. 박 회장이 위험합니다. 노인의 작은 속삭임이 강 씨의 귀에 들어왔고,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답니다. 지연은 여전히 상황 정리를 재촉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묻어 있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무궁화 그룹의 후계자로서 증명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것이 그녀를 더 차갑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응급구조대가 도착했고, 강 씨는 마지막으로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오래된 만년필이 들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처럼 보였죠. 일어서는 순간 지연과 눈이 마주쳤고, 로비에 흐르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어요. 지연의 차가운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숨어 있었고, 강 씨의 깊은 시선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때 누군가 강 씨를 향해 다가왔고,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그의 손에서 만년필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답니다. 만년필은 지연의 발 앞에 멈췄고,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녀의 시선이 만년필에 새겨진 문구에 고정되었고,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죠. 무궁화의 뿌리에게 1973년 정웅이. 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만년필을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그것을 강 씨에게 건네며 무엇인지 물었어요. 이건 아버지의 이름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간적인 당혹감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강 씨는 조용히 만년필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오래된 친구의 선물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 스친 깊은 감정을 지연이 놓치지 않았어요. 무궁화의 뿌리라는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잠시 맴돌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그 생각을 중단시켰죠. 지연은 재빨리 원래의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고, 완벽한 영어로 상황을 가볍게 설명하며 강 씨를 향해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경고를 덧붙였죠. 이동훈 팀장이 강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함께 자리를 피했고, 그의 작은 목소리가 강 씨의 귀에 들렸어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팀장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묻어 있었고 강 씨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무궁화 그룹의 역사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는 시작이었고 그것이 가져올 변화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었어요. 강 씨는 경비원실로 돌아와 맹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시선은 멀리 흐르는 한강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1970년대 창업 시절로 돌아가 있었죠. 창문을 통해 강 씨는 지연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회의실로 안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열정적인 설명, 그 모습은 젊은 시절 박정웅을 닮아 있었고 그 사실이 강 씨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박정웅과의 40년 전 약속,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무궁화를 지켜나가자라는 그 맹세가 이제는 재고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침묵을 깨는 그의 결정은 단순히 회사의 미래만이 아니라 무궁화 그룹에 의존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운명도 바꿀 수 있었죠. 그날 오후 강 씨는 평소처럼 로비를 순찰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저 경비원 할아버지일 뿐인 그에게 그날의 공개적 모욕은 큰 상처가 되지 않았지만 쓰러진 노인에게서 들은 소식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노인의 말대로 박정웅 회장의 건강이 위험하다면 그리고 서지연이 추진하는 해외 투자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는 40년간의 침묵을 깨야 할까요? 퇴근 시간 강 씨는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어요. 빌딩 지하 주차장 깊숙한 곳 검은색 고급 세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차 앞에 서 있던 젊은 기사가 공손히 인사했고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차에 올랐어요. 차가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고 강 씨는 펜트하우스의 비밀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무궁화 그룹의 최신 재무제표가 놓여 있었고 서지연이 적극 추진하는 해외 투자 계획서 옆에는 위험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답니다. 강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고 젊은 시절 박정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그가 내릴 결정은 무궁화 그룹의 미래를 바꾸고 서지연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죠. 그리고 전화를 들어 번호를 눌렀어요. 아버님?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 씨는 침착하게 말했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박정웅이 위험하다. 그날 밤 강민호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다음날 아침 평범한 경비원 할아버지가 또다시 무궁화 그룹 로비에 서 있을 뿐이었죠. 그날 밤 강 씨의 고급 펜트하우스 서재에서는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어요. 원럿 테이블 위에는 무궁화 그룹의 재무제표와 서지연이 추진하는 해외 투자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답니다. 강 씨의 주름진 손가락이 문서를 두드렸고 위험 표시가 붉은색으로 적힌 투자안은 그의 심장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그 계획대로라면 무궁화 그룹은 총 자산의 70%를 해외 시장에 쏟아부어야 했고 그가 40년간 일구어온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죠.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고요하게 빛나는 가운데 그의 서재를 둘러싼 공간은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어요. 화려한 펜트하우스와 낡은 경비원 유니폼 사이의 간극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공허함과 닮아 있었죠. 서재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1970년대 초반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공터에 세워진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젊은 강민호와 박정웅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강 씨는 오래된 가죽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페이지에는 무궁화의 뿌리들 1973년이라는 글귀와 함께 5명의 젊은이들이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옆에는 희미해진 펜으로 민호 51%,
정웅 49%라고 적혀 있었고 그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10대 그룹이 된 무궁화 그룹의 숨겨진 소유 구조였죠. 1973년 오일 쇼크로 온 나라가 긴축 경제에 돌입하던 때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웅이 기술을, 강민호가 자금을 모아 시작한 동업 관계였답니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땀을 흘리며 계약서를 쓰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때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만년필로 쓴 첫 계약이 오늘의 무궁화 그룹을 잇게 한 씨앗이었죠. 앨범을 넘기자 1980년대 초반 작은 공장을 세운 날의 사진이 나왔어요. 두 창업자의 얼굴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손에는 밤샘 작업으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그 시절 강 씨는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도 공장에 있었고 내 자식들은 이런 고생 안 시키겠다는 다짐이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공백을 만들었답니다. 앨범 속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직 병마를 숨긴 아내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했던 그의 선택이 평생 짊어져야 할 후회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노년의 쓸쓸함과 인생 회고의 시간, 그에게는 외로운 인생 이막의 나날이었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무궁화 그룹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강 씨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 심지어는 가족의 미래까지 걸고 회사의 마지막 투자를 단행했어요. 무궁화는 우리의 피와 땀으로 세운 회사야. 내가 있는 한 절대 무너지게 할 수 없어. 그날 밤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 결정이 회사는 구했지만 그의 가정에는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리고 외환위기가 끝나갈 무렵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거였죠. 강 씨는 앨범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습기가 맺혔답니다. 어둠에 잠긴 한강을 바라보며 병실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아내,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부탁을 했던 그 순간, 우리 아들 곁에 있어주세요. 회사보다 더 소중한 건 가족이에요. 간호사가 놓아둔 물컵에서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 심전도의 규칙적인 신호음, 그리고 아내의 힘없는 속삭임이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아내가 떠난 후 그는 깊은 자책감과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2000년대 초반 무궁화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박정웅과 강민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그게 21세기 생존 전략입니다. 회의실에서 박정웅이 주장하는 성장 중심의 미래지향적 전략과 달리 강 씨는 안정과 내실을 추구했어요. 외환위기를 겪으며 우리가 배운 것은 무리한 확장보다 안정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산업화 세대가 지닌 보수적 경영 철학과 글로벌 시대의 공격적 경영 사이의 충돌이었죠. 결국 2007년 강 씨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고 그의 지분은 모두 신탁에 맡겨졌어요.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고 박정웅이 술에 취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자네가 없는 무궁화는 상상할 수 없네. 언젠가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무궁화의 뿌리로 다시 돌아와 주게. 그렇게 두 창업자는 비밀 약속을 했어요. 무궁화의 뿌리는 5명의 청년들이었음을 기억하자. 그 순간 강 씨의 주머니 속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 급한 전화 정말 오랜만이네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서울에 도착합니다. 아들 강준호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아들은 아버지와 10년 넘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죠. 지연의 무례한 행동, 박정웅의 건강 이상 소식,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과의 만남이 40년간 지켜온 그의 침묵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강 씨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이동훈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다급하게 다가왔고 그를 한적한 화단 쪽으로 안내했어요. 강 씨, 큰일입니다. 박 회장님이 어젯밤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팀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 회사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서 상무님은 이 상황에서도 해외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강 씨의 눈빛이 순간 변했고 오랜 세월 숨겨온 경영자의 날카로움이 잠시 비쳤어요. 바로 그때 로비 저편에서 서지연이 급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의 당당함 대신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걸음걸이,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필사적인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죠. 강 씨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절박함, 박정웅의 딸로서만 평가받는 현실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뒤섞여 있었죠. 박정웅 회장의 딸이라는 무거운 타이틀 아래 다른 누구보다 자신을 더 증명해야 했던 그녀의 어깨 위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들 옆을 지나치며 급하게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그녀가 지나간 후 회사 곳곳에서 불안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님이 위독하시대. 서 상무님이 해외 투자 계획을 강행한다고 해. 이사회에서 매각 이야기까지 나온다더라. 강 씨는 조용히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며 40년 전 위기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인천공항에서 온 문자, 강 씨의 아들 준호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준호가 회사 로비에 들어왔을 때 그는 곧바로 아버지를 알아보았죠. 경비원실에서 둘만 남았을 때 1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산처럼 쌓인 어색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내가 찾아뵈러 왔는데 대한민국 최고 부자 중 한 분이 그냥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원망, 존경, 그리고 오랜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내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구나. 불쑥 나온 그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준호야,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란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준호의 눈이 커졌고 강 씨는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지연이 추진하는 해외 투자 계획의 위험성, 박정웅 회장의 건강 악화, 그리고 40년 동안 숨겨온 무궁화 그룹의 진짜 소유 구조를 알려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세대가 읽어놓은 거야. 우리는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인 희생을 감내했지만 요즘 세대는 빠른 성장만 좇는 것 같구나. 산업화 세대의 쓸쓸한 심정이 담긴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전통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디지털 세대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그 말에 강 씨는 아들을 새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정체를 밝히셔야 합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동훈 팀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고 떨리는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강 씨, 아니, 강 회장님. 이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당신이 이 사진 속 사람입니까? 사진 속에는 젊은 강민호와 박정웅이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고 서류 봉투에는 오래된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무궁화의 뿌리들 강민호, 박정웅이라는 글씨와 함께 51%, 49%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충격적 진실, 무궁화 그룹에 숨겨진 진짜 주인이 바로 이 평범한 경비원이었던 것. 4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져 온 비밀이 이제 햇빛 속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회사 방송이 긴급하게 울려 퍼졌어요. 긴급 이사회가 30분 후 26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이사진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멀리서도 들리는 급한 발걸음 소리,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드는 긴장된 임원들, 그리고 통화 중인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위기감을 고조시켰어요. 이 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이 이사회는 15분 전에 갑자기 소집됐습니다. 서 상무님이 해외 투자와 구조 조정안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회의 시작까지 25분밖에 없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 때가 왔습니다. 40년 전 무궁화를 살리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나서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급하게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26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40년간의 침묵, 아내와의 약속, 박정훈과의 우정, 그리고 무궁화 그룹의 미래. 그의 앞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놓여 있었고,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왔답니다. 어느덧 시계는 이사회 시작 2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강 씨의 가슴 속에서는 40년 전 무궁화 그룹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그 떨림이 다시 느껴졌어요. 문득 1997년 외환위기 당시가 떠올랐죠. 주가가 90% 폭락하고 은행들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던 그날, 직원들의 월급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았던 기억, 그때와 지금이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이동훈 팀장이 급히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 어두워졌죠. 박 회장님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심장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의사 선생님들이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준호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간절히 말했어요. 오래된 경비원 유니폼을 더 이상 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회사를 구하려면 지금 당장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 씨의 눈앞에 회사의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의 죽음, 은퇴 후의 공허함, 그리고 경비원으로 돌아와 회사를 지켜보던 날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동훈 팀장은 재빨리 뒷문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경비원실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건물 지하로 향했죠. 지하 주차장 구석에 있는 비밀 공간, 경비원 용품 창고라는 표지판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공간이 있었어요. 이 팀장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리며 고급스러운 의류실이 나타났고 맞춤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답니다.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 회장님, 이 팀장의 목소리에 담긴 존경심이 신뢰를 가득 채웠고 준호는 놀란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경비원이었지만 이면에서는 여전히 무궁화 그룹의 숨은 지배자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의 이중 생활에 감탄했죠. 강 씨는 조용히 정장을 갈아입었고 40년간 사용해온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래된 가죽 구두의 감촉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경비원이 아닌 대기업 회장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팀장의 질문에 강 씨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비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향했고 대회의실 바로 아래층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으로 긴급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무궁화 그룹 글로벌 기업으로 매각 추진설, 박정웅 회장 건강 이상설도 제기. 뉴스의 타이틀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알 수 있었고 준호의 표정이 더욱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이 팀장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사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죠. 서 상무가 이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매각을 전제로 한 투자안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사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지만 서 상무가 아버님의 위임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네요.
강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정웅이 그런 위임장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그가 가장 잘 알았으니까요. 25층 로비에서 강 씨는 창문을 통해 서울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70년대 판자촌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모습, 그의 인생도 그랬죠. 가난한 청년에서 대기업 회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한 경비원의 삶으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셨나요? 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깃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리만 보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희생은 보지 않는단다. 무궁화의 진정한 뿌리는 직함이나 사무실 크기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손에 있거든.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강 씨는 오래전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회사보다 가족을 더 중요시하기를 바랐는데 내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오랫동안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이 팀장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통화를 마친 이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박 회장님이 심장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의료진이 골든타임을 언급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더해졌고 휴대폰 알림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무궁화그룹 주가 15분 만에 45% 폭락. 투자자들, 무궁화그룹 매각설에 패닉셀링 진행 중. 채권단, 긴급 대책회의 소집. 시장이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40년의 산업화 역사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엘리베이터가 26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26층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임원들과 비서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대회의실 앞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로비 한쪽 TV에서는 무궁화그룹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무궁화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설, 주가 급락 중. 강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TV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경제 채널이 무궁화그룹의 위기를 집중 보도하고 있었고 주가는 이미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였죠. 40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낸 회사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의료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님 심장이 한 차례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서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서를 향해 울려 퍼졌어요. 지금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중이에요. 의료팀의 상황 업데이트만 받고 우리는 회의를 계속하겠다고 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공포와 결의가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건강과 회사의 미래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지만 평생 강한 여성으로 살아온 그녀는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했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회사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녀의 생각이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비서의 당혹감이 역력한 표정에서 읽혀졌고 회의실 안에서 논쟁하는 목소리가 밖까지 들려왔어요. 서상무, 이런 중대한 결정은 박 회장님이 회복된 후에 해야 합니다. 한 이사의 항의가 들려왔고 다른 이사들의 동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겁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강 씨는 대회의실로 향하는 문 앞에 섰고 이 팀장과 준호가 그의 양옆에 함께했어요. 강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40년 전 무궁화그룹을 창업했던 그 청년의 강인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죠. 문을 열기 직전
강 씨는 주머니 속 만년필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어요. 무궁화의 뿌리에게에서 1973년 정웅이 그 문구를 읽는 순간 40년 세월이 한순간에 교차했고 그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경영자로서의 책임감이 되살아났어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향해 손을 뻗었고 이사회의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26층 로비에서 일어났어요. 응급구조대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의료진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가운 차림으로 걸어오는 박정웅 회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었고 왼팔에는 링거액이 꽂힌 채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1970년대 무궁화 그룹을 처음 세울 때의 그 청년처럼 강인했어요. 의료진은 계속해서 그를 말리려 했지만 박 회장의 단호한 의지 앞에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분께서 계속 이사회에 가야 한다고 고집하셨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마당에 내가 누워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의사의 작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고 박 회장은 대회의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바라보는 가운데 박 회장과 강 씨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40년 우정이 담긴 그 눈빛 교환은 단 1초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무궁화 그룹의 역사와 두 남자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었죠. 박 회장이 힘겹게 걸음을 옮기다 잠시 휘청거렸고 강 씨가 반사적으로 그를 부축하려 다가갔어요. 그 순간 두 노인의 손이 마주 잡혔고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네, 강민호. 약하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진 로비에서는 그 말이 또렷이 들렸어요.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고 모든 시선이 경비원을 향했죠. 강민호라고 하셨습니까? 누군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창업자 강민호 회장님이요? 다른 직원의 혼란스러운 질문이 이어졌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어요. 바로 그때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어요. 아버지, 그녀의 표정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고 그녀의 시선이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강 씨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강 씨와 지연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가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박 회장이 힘겹게 손을 들어 지연을 가리키며 강 씨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갑자기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의 몸이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강 씨가 재빨리 그를 붙잡았고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어요. 즉시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외침에 모든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강 씨의 팔을 꽉 잡고 대회의실을 가리켰어요. 그의 의도는 분명했죠. 이사회를 먼저 해결하라는 뜻이었어요.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와 강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고 그녀의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떨리고 있었어요. 단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버드 MBA 출신의 엘리트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대담한 계획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비원이라고만 생각했던 노인과 아버지 사이에 흐르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자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답니다.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강 씨가 천천히 정장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오래된 신분증 한 장, 무궁화그룹 대표이사 강민호.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고 무궁화그룹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임원들의 놀란 탄성, 중간 관리자들의 속삭임, 젊은 직원들의 혼란스러운 눈빛, 그리고 경비원들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층층이 퍼져나갔어요.
로비 한쪽에 걸린 창업사진 속 청년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오랫동안 친절한 경비원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던 그가 사실은 무궁화그룹에 숨겨진 실질적 소유자였던 것이죠. 로비에서 매일 인사하던 그분이 40년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니 우리가 몇 번이나 무시했는데 회사 전체에 순식간에 충격의 파도가 퍼져나갔고 일부 오래된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외환위기 때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의 물결이 스쳐 지나갔어요. 충격, 혼란, 당혹감,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부끄러움. 어제 로비에서 경비원 주제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 그녀의 가슴을 칼처럼 파고들었죠.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경비원이 실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듯했죠. 평생 박정웅 회장의 딸로서만 인정받았던 그녀에게 이 충격적인 진실은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업적이 갑자기 그림자에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자신이 추진하던 글로벌 전략에 대한 확신이 순간적으로 흔들렸고 아버지와 강민호가 함께 일구어온 40년 역사 앞에 자신의 3년 해외 경험이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지만 경영자로서의 자존심이 그것을 참아내고 있었죠. 강 씨는 침착하게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매각 논의는 잠시 미루고 먼저 회장님을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나 원망이 아닌 40년 경영자로서의 냉철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친구로서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단어를 찾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그 순간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뉴스가 떴어요. 속보, 무궁화그룹 창업자 강민호 회장 생존 확인. 40년간 정체 숨기고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뉴스 화면에는 과거 강민호의 사진과 함께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현재의 모습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죠. 회사의 비밀이 순식간에 세상에 공개된 것이었어요. 지금부터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오랜 세월 숨겨왔던 경영자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어요. 기로에 선 무궁화그룹, 위태로운 박정웅의 건강, 충격에 빠진 서지연, 그리고 40년 만에 정체를 드러낸 강민호. 이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맞물리며 무궁화그룹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무궁화그룹 26층 대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오크목으로 마감된 넓은 회의실 내부에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강 씨가 맞춤 정장 차림으로 안으로 들어섰을 때 타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고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은 강 씨가 40년 전 황무지였던 이곳에서 꿈꿨던 미래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서지연은 회의실 앞쪽 연단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하버드 MBA 출신의 자신감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뒤이어 병원 가운 차림의 박정웅 회장이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걸려 있었어요. 그는 힘겹게 마스크를 내리며 발걸음을 옮겼고 40년 내공의 카리스마가 창백한 얼굴에서도 느껴졌답니다. 이사 여러분, 박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대형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맥박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리자 의사가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조정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거부했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박 회장의 떨리는 손이 강 씨를 가리켰고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어요.
강민호 이사님이십니다. 무궁화그룹의 진정한 창업자이시자.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잠시 멈췄고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눈물이 맺혔어요. 제 평생 친구이시며 무궁화그룹의 51% 지분을 가진 실질적 소유자이십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이사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서지연의 손에 들린 해외 투자 계획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경영 이론과 글로벌 전략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느낌이었죠. 그동안 현대적 경영학만 맹신하며 노년의 지혜를 무시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강 씨는 천천히 테이블 앞으로 나아갔고 10년간 경비원으로 살아온 겸손함과 40년 전 카리스마가 절묘하게 조화된 모습이었어요. 창가에서 비치는 오후 햇살이 강 씨의 흰 머리카락에 반사되어 빛났고 그 모습이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보였답니다. 회의실 벽면에 걸린 창업사진 속 인물과 지금 눈앞에 선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순간 모두의 가슴에 전율이 흘렀어요. 로비에 걸린 사진 속 왼쪽에서 두 번째 청년, 그 지워진 이름이 마침내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죠.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침묵해왔습니다. 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깊은 울림이 회의실 구석구석에 퍼져나갔어요. 그동안 이 회사의 성장을 지켜보며 때로는 자랑스러움을, 때로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가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무궁화그룹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강 씨의 말에 나이든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고 그 시절 밤새워 회사를 지키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몇몇 임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개인 재산 전체를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가족의 미래까지 걸었지요. 서류에는 당시 강민호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과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액수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강 씨의 시선이 잠시 서지연에게 향했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어요. 무궁화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의 상징이었고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공동체였으니까요. 강 씨의 목소리에서 70년대 산업화 세대의 진정성이 느껴졌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오랜 기간 회사에 몸담았던 50대 중반의 김 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무궁화그룹만 유일하게 정리해고를 하지 않았던 것, 그게 강 회장님 결정이었군요. 박정웅 회장이 힘겹게 발언을 이어갔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1973년 바람 불던 공터에서 5명의 청년이 무궁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중 2명이 저와 민호였죠. 두 노인의 눈빛에는 40년 전 청년의 열정이 잠시 되살아났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어요. 위기의 순간 민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떨렸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의 이름과 공헌을 역사에서 지우라는 것이었죠. 그는 명예보다 회사의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에 이사들의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고 서지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인생 이막에서 은퇴 후 경비원으로 돌아와 회사를 지켜본 강 씨의 선택은 자신의 성과만 내세우던 지연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답니다. 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서울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40년 전 박정웅과 함께 황폐한 공터에서 무궁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씨앗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나무로 자랐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들은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 기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성장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박정웅 회장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강 씨가 천천히 서지연 앞으로 다가갔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년 세대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궁화 그룹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듯 했어요. 서상무, 당신의 글로벌 비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 씨를 바라보았고 지연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다만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급진적 변화보다는 단계적 혁신이, 매각보다는 내부 역량 강화가 우리의 전통이었습니다. 강 씨의 말은 산업화 세대의 안정적 경영 철학과 글로벌 세대의 혁신 지향적 접근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의 열정과 도전 정신도 필요하지만 노년의 경험과 지혜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혁신의 밑바탕에는 단단한 뿌리가 있어야 하니까요. 강 씨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무궁화의 뿌리에게에서 1973년 정웅이 그 문구를 다시 한번 읽으며 지연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어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화려한 꽃과 잎사귀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강 씨의 깊은 통찰력이 담긴 말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고 이사들의 표정에서 적대감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경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세운 회사를 묵묵히 지켜본 강 씨의 선택이 현대 사회의 성과주의와 대비되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죠. 불현듯 의료진이 급히 들어와 박 회장의 상태를 체크했고 그의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알렸어요. 박 회장은 강 씨와 지연의 손을 함께 잡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어요. 두 분이 함께 무궁화를 이끌어 주세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절박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오랜 갈등과 오해를 뛰어넘어 화합의 순간이 찾아온 듯 했어요. 지연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닫는 순간 그녀의 가슴에는 겸손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이자 회사의 진정한 창업자로서 그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추진하던 해외 투자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글로벌 시대의 도전과 기회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뿌리와 전통, 그리고 직원들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강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세대 간 지혜의 교류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 갑작스러운 함성이 들려왔고 모두의 시선이 대형 창문 너머로 향했어요.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무궁화 그룹 주가가 표시되어 있었고 급락하던 주가가 반전되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강민호 회장 생존 확인, 무궁화 그룹 경영 안정화 전망, 뉴스 속보가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되살아난 듯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무궁화 그룹 본사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SNS에서는 경비원 할아버지의 반전 스토리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죠.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의 공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회의실을 채우고 있었어요. 40년간 숨겨져 있던 강민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세대와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주고 있었죠. 이사들이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강 씨의 눈가에 비친 습기는
4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감동을 담고 있었죠. 서지연은 아버지를 의료진에게 맡기며 강 씨에게 다가가 조용히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경비원 할아버지가 아닌 강민호 회장님으로서 제대로 모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강 씨는 미소를 지었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무궁화그룹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사회가 마무리되었고 산업화 세대와 글로벌 세대의 만남이 새로운 시너지를 예고하는 순간이었답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인정의 순간, 그리고 오랜 세월 가슴에 품었던 그의 경영 철학이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 극적인 재회와 화해의 순간 이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상처와 오해가 남아 있었고 진정한 화합을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답니다. 이틀 후 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실, 백색 커튼 너머로 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정웅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지연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답니다. 날카로운 하이힐 대신 단정한 플랫 슈즈를 신고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병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 씨가 천천히 일어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지연의 눈에는 이제 공격적인 야망 대신 깊은 성찰의 빛이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꽃병에 꽃을 꽂으며 그날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강 씨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된 후 얼마나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회사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하버드 MBA 출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강 씨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40년 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겨온 무거운 비밀, 그리고 이제야 그 모든 것이 햇빛 아래 드러난 해방감.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의 평온한 표정에서는 그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강 씨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병실 창가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을 가리키며 70년대 이곳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죠. 저기 보이는 강남 일대는 모두 허허 벌판이었어요. 가난한 나라의 헐벗은 산과 논밭이었죠.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곳에서 꿈을 보았습니다. 강 씨의 눈빛에는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의 기억이 담겨 있었고 그가 전하는 역사적 순간들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시작해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속에서 배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 때로는 가족까지 희생하며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던 그 세대의 헌신,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50년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지연은 그 어떤 하버드 강의보다 값진 교훈을 듣고 있다고 느꼈어요. 진정한 리더는 자리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과 헌신이라는 강 씨의 말에 지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이 퍼져나갔어요. 강 씨는 주머니에서 40년 된 만년필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어요. 무궁화의 뿌리에게에서 1973년 정웅이. 이제는 오래된 잉크도 희미해진 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여전히 선명했죠. 그는 그 만년필의 특별한 의미를 설명했어요. 1973년 첫 계약서를 쓰던 날 정웅이 선물했던 이 만년필로 무궁화그룹의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함께했다고. 우리 세대가 일궈낸 경제적 기적이 지금 당신 세대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바탕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글로벌 시대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높이 날기 위해서는 단단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담긴 세대 간 지혜의 전수는 단순한 경영 조언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 같았어요. 이제 그 만년필은 무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연에게 전해지는 것이었고, 그녀의 손이 받아들이는 순간 무언의 세대 이어짐이 완성되는 듯 했어요. 지연은 만년필을 꼭 쥐며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가야 할지 조언을 구했고, 강 씨는 전통과 혁신의 균형, 내실과 도전의 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병실 안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경영 전략을 넘어 한 세대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무궁화그룹 본사 대강당은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어요. 단상 위에 선 지연의 모습은 며칠 전과 확연히 달랐고, 그녀의 표정에는 진정성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지난 며칠간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비원으로 일하던 강민호 회장님을 오해했던 일, 회사의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려 했던 자신의 성급함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했죠. 저는 하버드에서 배운 최신 경영 이론만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경영은 숫자와 이론을 넘어 사람과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대강당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고, 직원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존경심이 읽혀졌어요. 이어서 지연은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는데, 글로벌 시장 확장은 유지하되 직원들의 안정과 회사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이었어요. 무궁화그룹의 미래는 글로벌 도전과 전통적 가치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40년 전 우리 창업자들이 심은 씨앗의 뿌리는 단단히 지키면서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겠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대강당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고, 감동에 젖은 베테랑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대강당 맨 뒷자리,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강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강 씨는 평소처럼 로비로 향했어요. 그가 경비원 자리로 돌아가자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그냥 경비원 할아버지가 아닌 무궁화그룹의 창업자이자 영웅으로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이었죠. 하지만 강 씨는 달라진 시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로비를 순찰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에게 진정한 리더십은 화려한 사무실이나 직함이 아닌 어떤 자리에서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강 씨가 로비를 순찰하던 중 문득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로비 벽면에 걸린 창업자 사진 앞. 그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이제는 젊은 시절 그의 모습이 선명하게 추가되어 있었죠. 강민호에서 무궁화그룹 창업자 1973, 40년간 지워져 있던 이름이 드디어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어요. 강 씨의 눈가에 잠시 습기가 맺혔고,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 모든 세월이 꿈처럼 지나갔구나.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채 오직 회사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늦게나마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평생 바쳐온 회사는 이제 안전한 손에 맡겨도 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순간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아들 준호였죠. 아버지, 내일 점심 같이 해요.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준호의 메시지는 단순한 식사 약속이 아닌 단절되었던 부자 관계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고, 오래도록 후회해온 아내와의 약속을 이제야 지킬 수 있게 된 기회였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가슴속에서는 40년간 쌓아온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평생 회사를 위해 가족을 소홀히 했던 강 씨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 산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로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희망이 교차하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마찬가지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하나둘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경비원 주제라고 무시받던 그가 오늘은 역사적인 창업자로 존경받는 아이러니. 하지만 강 씨에게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였어요. 1970년대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1997년 외환위기의 기업 회생 과정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자리가 아닌 행동이, 말이 아닌 실천이 사람을 증명합니다. 강 씨가 생각으로 되새기던 그 순간 지연이 로비로 들어서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그녀의 손에는 강 씨가 준 만년필이 들려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눈빛을 교환했고, 그 속에는 세대를 뛰어넘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로비에 걸린 창업 사진 앞에서 강 씨와 지연이 나란히 서서 바라보는 모습은 무궁화 그룹의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만나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비원으로 일하실 건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강 씨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니까요. 강 씨의 평생 철학이 담긴 그 한마디가 지연의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무궁화 그룹은 그날 이후 세대 간 지혜의 조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고, 강 씨의 이야기는 기업 세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고위직에 있을 때는 권력과 지위를 누렸지만 인생 이막에서는 스스로 낮은 곳을 선택한 강민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 산막을 준비하는 그의 여정, 그의 선택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는 이기적인 성과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성공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답니다. 진정한 가치는 직함이 아닌 행동에서 나온다. 강 씨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였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주변에도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를 가진 누군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실까요? 그분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 시간을 내어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업화 세대가 일궈온 기적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강민호 할아버지처럼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 속에서도 대한민국 현대사를 함께 쓴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